하고 있던 중 1시간 정도 이내에 이사장이 다시 전화를 걸어서 의료진의 반대로 당초대로 의료진 자가격리를 실시하겠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절대 밖으로 내보내서는 안 된다고 지시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WHO와 미국 CDC 고위급 방역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청와대에서 토론회가 있게 됩니다. 정부는 금주 초 방한한 WHO와 미국 CDC 고위급 전문가들로부터 신종 감염병에 대한 새로운 방역 체계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자문을 받고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일 오후 대통령이 주재하는 감염병 대응 체제 개편 방안과 국제 공조 방안의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후에 우리나라 전문가와 구체적인 방역 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6월 26일 보건복지부 장관을 면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방한한 고위급 대표단은 5명입니다. WHO에서 범유행 전염병 국장과 등 3명, 미국 질병통제센터의 공중보건대응국장 등 2명입니다. 세 번째로 그간의 집중관리병원 중에서 일부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 굿모닝 병원에 대해서 즉각 대응팀 이 검토해서 격리 해제가 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6월 23일 자정부로 격리를 해제하였습니다. 평택 굿모닝 병원은 당초 격리 기간이 6월 21일까지였습니다만 환자 13명 중 6명이 발열이 확인되어서 코호트 격리를 연장을 했고 이분들에 대해서 PCR 재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모두 음성으로 판정이 되어서 격리를 해제하였습니다. 삼성서울병원 부분 폐쇄 기간 연장에 대해서 삼성서울병원 즉각대응팀 송영구 연세대 의대 교수가 팀장입니다. 현재 지속되고 있는 부분 폐쇄와 관련해서 확진 환자의 증상 발현 시기, 확진 시기, 노출 정도 등을 토대로 즉각대응팀에서 검토하여 결정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초 6월 24일까지 예정되었던 부분 폐쇄 기간은 종료 기간 없이 연장된 상태입니다. 다섯 번째로 건국대 병원 부분 폐쇄 관련입니다. 6월 24일 건국대 병원에 대해서 출입구 제한, 면회 제한, 새로운 응급실, 외래, 입원 중단, 입원 환자의 응급수술을 제외한 수술 중지 등 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는 76번 확진 환자가 경유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건데 그간에 1인 격리 조치를 실시해 왔습니다만 격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170번째 환자, 176번째 환자가 확진됨에 따라서 환자의 동선을 좀 더 넓게 해서 고려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강동성심병원, 강동경희대병원 등의 확진 환자의 격리 기간에 대해서 방문 환자의 신고를 좀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강동경희대병원, 강동성심병원 등에서 노출된 확진 환자와 관련해서 다음 의료기관에 입원이나 또는 방문하셨던 분들 중에서 발열이나 기침, 근육통, 설사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서울시 다산 콜센터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 5일에서 6월 9일까지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 14층 소아청소년과 6월 10일, 6월 11일, 12일 목차수 내과의원 종로 광명약국 6월 12일 일선당 한의원 6월 15일 본이비인후과 스마일약국 6월 16일 강동신경외과 튼튼약국 6월 17일 위드팜 천사약국 6월 17일 오후부터 6월 22일까지 한림대 강동성심병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메르스 관련 혈액투석 환자 권장 지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경희대병원 165번째 환자가 혈액투석 환자 중에서 환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혈액투석은 굉장히 확산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신장학회와 더불어서 메르스 대응 혈액투석 환자에 대한 권장 진료 지침을 마련해서 안내를 하고자 합니다. 혈액투석 환자는 통상 주 3회 외래 혈액투석을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가격리에 해당이 됩니다만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자가격리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련한 진료 지침에는 먼저 투석 환자의 의료 이동 간의 이동은 금지를 합니다. 두 번째로
확진 환자는 원칙적으로 국가격리 치료 병상으로 이송을 합니다. 자가격리자는 우선 병원 내에 입원 격리하여 치료를 실시하고 입원 격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대중교통이 아닌 보건소에서 제공한 교통편을 이용해서 투석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는 혈액 투석 환자를 메르스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되었고 각 의료기관에서는 이 권장 지침을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그 환자 상황이나 확진 환자에 대해서 정은경 질병예방센터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진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치료 중인 환자는 85명입니다. 퇴원 환자는 67명, 사망 환자는 27명이며 확진은 총 179명입니다. 전일 대비해서 치료 중인 환자는 퇴원 등으로 인해서 9명이 감소를 했고 사망자는 변동이 없으며 신규 확진된 환자는 4명입니다. 환자 상태는 69명은 안정적이고 16명이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퇴원자는 총 13명이 6월 22일부터 23일 날 퇴원해서 전체 퇴원자는 67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신규 확진자 특이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확진자 4명의 감염 경로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176번째 환자는 6월 6일 76번째 확진된 환자와 건국대병원에 동일한 병동에 체류하면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6월 21일 날 170번째 환자가 발생하여 격리 범위를 병동 전체로 확대하고 1인실 격리를 하면서 접촉자 조사를 통해서 추가로 확인된 환자입니다. 177번째 환자는 5월 27일부터 5월 30일까지 삼성 서울병원 응급실에서 체류하면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5월 30일부터 바로 1인실로 입원 격리되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던 환자입니다. 이 환자분은 응급실 내원할 때부터 지속적으로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있어서 응급실을 내원을 하셨고요. 계속 입원하는 기간 동안에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지속이 됐었습니다. 6월 18일 날 결핵 진단을 받으셨고 메르스 검사는 미결정이었으며 6월 22일 날 검사한 메르스 검사에서 양성이 확인이 돼서 확진으로 분류가 된 상황입니다. 178번째 환자분은 그 확진 환자가 발생했던 평택 박예병원 그리고 평택 성모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가족이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감염 경로에 대해서는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번째 환자분은 강릉의료원의 간호사이십니다. 96, 97번 그리고 132번째 확진된 환자에 대한 진료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확진 환자 진료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확진 환자 입원할 때 도움을 주신 데 참여하셨고 다른 확진 환자를 서울로 이송하실 때 이송에 참여하셨던 간호사십니다. 이송 당시나 환자를 접할 때는 개인 보호구를 착용을 하였으나 확진이 돼서 감염 원인에 대한 것은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